날씨가 푹푹 찌네요, 그죠? 부산시장에도 그 에어컨을 좀 큰 걸로 바꿔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부산시장에 있는 의자를 다 가져와도 모자라네요. 그 소파에 다 앉으시고, 우리 사무, 또 우리 위원장님 책상 뭐 이런 다 걸상 다 꺼내가지고 지금 다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영 박사님이 오늘 이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국가를 운영하는 방안은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옆에 좀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부엌에 그만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치면은 조금은 원고가 단상에서도 없고, 방송할 때도 없고, 여러분들 만날 때도 저는 원고가 없이 얘기해서, 특히 단상에 진수성추석 사회 볼 때 항상 사회자한테 옆에서 뭐라 하는 사람, 단상에 사람 씌워놓고 단상 옆에 뒤에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사람,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당대표하고 친한 것 같이 옆에 서서 사진 찍자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누군가가 단상에 올라가든 마이크를 지면은 여러분들하고 교감하기를 원하잖아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번 먼저 부를까? 제가 사실은 어제 와서 영두산을 40년 만에 영두산 공원에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저 군에 근무할 때 영산공원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동상도 좀 커졌고 단을 좀 올렸는지 동상도 커지고 여러가지 걸어서 한 바퀴 돌고 부산의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모텔 들어가서 잘 자고 오래간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제가 잘 잤다는 것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상공회의소하고 쭉 이래 보니까 건물들이 가장 많은 그 근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은 안 먹었죠. 점심은 해운대, 제가 좋아하는 대구탕집 가서 해운대 그 달맞이 길에 가면은 대구탕집 가는 이유는 첫째 대구탕이 맛있어 간다, 두 번째 거기 있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되게 우리하고 같은 유다. 오늘도 나라가 꼬라지가 이래가 어떡합니까 대표님. 대표님 오늘 그 얘기 합니다. 솔직히 뭐 민주당이고 그 윤석열 정권이고 다 꼴보기 싫다 하더라. 거기 손님이 왜 이렇게, 그는 옛날에 줄 서서 먹었잖아요. 손님이 많이 줄었다 했더니 코로나 때보다 더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는 내리서 3년 동안 그 1년은 일찍 풀어도 되는 저희들이 구호가 그 당시에 위드 코로나 왜냐하면 텔레비 봤더니 유럽의 축구장은 마스크 낀 사람이 없더라고. 다 마스크 안 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바로 풀었어야 된다. 바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고도 한 7, 8개월을 그 1년 가까이 끌었잖아요. 거기서 중소상인들이나 시장 상인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정치 방역이다. 문재인이 코로나 방역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이 선전하지만은 결국은
가진 사람들은 견뎌놨지만은 대출받아서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조그맣게 종업원 한두 명 두고 일하는 분들, 시장을 못 가게 했잖아요. 시장 상인분들 거의 다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요즘 제가 인기가 좋다 그래요. 어떤 분이 오셔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그때 무슨 모임인데 남대문 시장에 젊은 부부가 그 액세서리 있죠. 액세서리보다 좀 더 좋은 말을 뭐라 그러죠 그게? 주얼리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 남대문 시장의 장인들이 지금 안 돼. 그 코로나 한창 때 우리 공화당이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매면서 떠들고 다니고 우리 집회하면서도 얘기하고 홍보지 전단할 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남대문 시장에 말 되게 잘하는 분들 몇 사람이 불렀대. 자 봐라, 코로나 그만두기 1년 전부터 우리 공화당은 위드 코로나 해야지. 벼랑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서민들이 산다. 그 1년 끄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분 두 분인가 세 분이 막 떠들고 다닌대요. 남대문에. 봐라,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가 맞았다. 상인들이 다 그래. 요즘은 지나가서 그 얘기하면 박수 친대요. 너가 공화당이 맞았다 이렇게 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오늘 공약집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6번에 공교육 강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막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해야 된다고. 학생 인권 조례. 우리 학생 인권 조례 혁신학교 폐지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2년차 되는 교사가 자살했고, 그것을 전교조는 아니나 다를까 또 이용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 모든 문제는 정교조에 의한 선생님들의 인권이 아니라, 민노총도 똑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조직을 늘리는 데 집중했잖아요. 서희초등학교 교사도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했어. 요즘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서 학생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못한다는 거야. 마음에 있는 얘기도 잘 못한다는 거야. 조금만 얘기하면 왜 우리 아들을 오늘 2번씩이나 반에서 부르냐. 당신이 우리 아들 차별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애 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학생 인권 조례, 문재인 정권의 좌파들이 만들었던 학생 인권 조례를 우리는 이미 인권 조례 만드는 그 시점부터 반대를 했고, 학생 인권 조례 반대를 창원에서 선거 때 엄청나게 얘기했던 부분이 학생 인권 조례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공교육에 대한 학생 인권 조례에 빠졌는 책무에 대해서, 이 책임감, 교사의 책임감, 책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내용들을 이제 국회에서 집어넣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정교조를 해체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때 정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민노총 무력화시켰잖아요.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이걸 다 부활시키고 후문 연금개혁해서 600조 아꼈는 돈 3개월 만에 다 날려버렸어요. 아까 김문현 박사 얘기가 포퓰리즘 정책도 국가의 국간을 열 줄 몰라서 안 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 100만 원이 장롱이 있는데 내 저놈아 장가 갈 때 반지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구나 해가 가져 있는 거 돈이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국가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러고 쓰자. 핑계는 뭡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혹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500조 가까이 되던 국가부채가 1100조로 돼버렸다. 배로 늘었다. 배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원내수석, 재선 때 원내수석을 이제 예산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 500조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유승민이가 했던 사회경제법 문제의 문제점은 대단히 심각하고 좌파들보다 더 왼쪽에 가 있는 그런 법인데, 그때 문재인이 5년 동안 돈을 막 열어가 쓰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문재인 돈 열고 쓸 때 포퓰리즘 정책할 때 재정 준칙, 재정을 단계적으로 정해서 몇 프로 내에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미 주장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그거 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는 여러분들 이번에 비 피해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예천에 참석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기후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왔고, 아열대 기후의 특징은 뭡니까? 집중폭우입니다. 1000mm도 집중 지역에 때려버려요. 집중폭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쉽게 생선이 고등어 잘 잡히던 고등어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 잘 잡히던 오징어도 사라지고, 많은 동해 물건 어획물들이 줄어들었다. 혹은 사과가 대구 사과가 아니고 이제는 저쪽에 강원도 홍천 사과가 됐다. 이 기후적으로 이미 그러한 식물들, 그러한 그 생선들이 살아 수 있는 그걸 넘었었잖아요. 한계를 넘었었죠. 그러면 인간한테 똑같은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열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종합적인 아열대 기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다가 산에다가 무분별하게 지금 태양광 막 갖다는 태양광 지금 부서져 가지고 태양광 있는 자리에 폭우 쏟아져 가지고 무너진, 또 이번에 태풍도 안 왔잖아요. 또 폭우가 또 오면은 그 산을 건드린 데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지난번에 포항 갔었죠. 우리가 포항 수해 복구를 지난해 갔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그분들이?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길을 공사해가지고 냇가를 이렇게 천을 약간 돌려놨는데 그거가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거 터지면서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경주인가요? 포항이죠. 그래서 손을 자연은 손을 대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러한 아열대 기후에 대응을 세워야 된다. 이게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보세요. 풍수의 폭염, 풍수해잖아. 자연재난 조기 대응 시스템. 500mm, 600mm가 2시간 만에 때린다. 하루 만에. 그러면은 재난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은 전체 산 안에 한 1.5m, 길게는 3m 정도가 흙이고 나머지는 다 안반입니다. 안반. 다 안반이에요. 그러면 안반 돌 암석 위에 흙이 있다. 제가 1.5m, 3m 가는 흙이 작은 흙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흙입니다. 그것이 그냥 걸쳐가 있는 거잖아요. 흙산이 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를 건드리니까 이걸 전부 받쳐주던 힘들이 모자라니까 100%까지 흙을 품고 있다, 물을 품고 있다가 100% 넘어서면 물은 쫙 내려앉는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라. 이게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가서 대접받고 폼 잡는 것도 좋은데 10대 강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고질적인 이 재난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 이번 수혜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8대 분야 60대 공약
나와 있고, 앞에 제일 앞장을 한번 보실래요? 상실의 시대라고 쭉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권의 딱 내용을 그냥 넣어서 정치를 협치하고 통합하지 못한다. 법치기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나오고 형법재판소가 9명이 8명이 8대0이라는 결과를 내는 그때 이미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어떠한 불법 탄핵도 불법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장동에 걸려가지고 수천억을 민간들 이익을 주더라도, 박영수가 수백억을 받아 먹더라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 재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켜버렸던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한테 42년형을 때렸는 박영수 특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다 특검팀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돈 내문 앞에 있는 거 없다. 결국은 돌리다 보니까 태블릿 PC도 가짜, K미르 재단 돈 한 푼 쓴 거 없고, 증거 채택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정유라 말 3마리, 그것도 삼성에서 빌려준 거를 혜택받았다 했다는 그 79억 대통령 말 구경도 못했던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45년 구형을 때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미용아가 박 대통령 누구 만났다 하는데 그 사람들 저는 우리같이 탄핵 무효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탄핵 시절에 법정에 가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무효라고 진실 정의투쟁을 하자고 한 사람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깥의 자유우파 국민들은 탄핵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배신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다. 반드시 이것을 역사적으로 잡아야 된다. 다른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길이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 대통령한테, 대통령 제가 만난 그래요. 대통령님 침묵이 아니라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시더라도 그 세력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진실이지. 침묵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린 그자들한테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그 누구도 대통령을 못 만났습니까? 서충원 대표하고 최경환 장관하고 제가 만났죠. 제가 만났는 친박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든 국회의원이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겠다는 사람 만나면 전부 대통령 걱정만 하지, 대통령 이용해가지고 내 선거에 좀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언론에서 장난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조중동이 배신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더 어렵잖아요. 걔들이 장난치는 거지. 제가 만났는 사람 한두 명 만났겠어요? 저하고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나같이 대통령 걱정만 해요. 건강 걱정만. 우리가 말이지 모여가지고 한번 친박연대같이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효를 했던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부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가만히 계시더라도 이와 같이 그런 바깥에서 벌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유영아를 통해서 그런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친박들한테 다 실망했다고. 그럼 유영아 출마 포기 선언하고 그 얘기하면은 조금은 진정성이 있어.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지는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거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정권 때 저를 죽이려고, 우리 공화당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작을 했습니까? 우리 눈하나 지금도 마찬가지. 유영아 무슨 소리야, 눈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들은 이미 6년간 투쟁을 통해서 맺어진 동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를 다 알고, 섭섭하고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은 탄핵 무효를 통해서야지만이 역사가 진실 정의로 갈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특검팀에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또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윤석열한테 줄 서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놈들은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고 도저히 안 되고 명예회복해야 되고 법적으로 싸워야 된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윤석열, 소위 말하는 저는 아류 보수라 보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보수 정권이 돌아섰지만은 우리는 좌파들이 10년 그들 말대로 20년 정권 잡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산다 하고 다 도망갔을 때 우리는 싸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인이 자기 정치하는 겁니까?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이 우리 집사람 말대로 당신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당신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하라. 그런데 이미 바보 됐었는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바보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회의 오기 전에 부산에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전부 저한테 얼마나 반갑게 하신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가 우리 공화당 박근혜 조원진 다 이 꼴로 보는데 유영아 혼자 아닙니다 하고 떠들면 뭐하냐고. 다 그래 보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은 상황 마음이 있겠어요? 맨날 법원에 지금 우리 법률 일부 총장이 법률감장인데 제가 지금 재판에 몇 건 걸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를 내 정치를 하고 내 정치를 고소하고 재판이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동지들의 그 눈방울이, 동지들의 그 열정, 진실,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기고 대통령이 해야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는데 대통령 살아 계실 때 대통령이 당당하고 죄가 없다고 떠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탄핵이 잘못됐다고 불법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안 만납니까? 만나야죠. 저는 유영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싫어요. 제가 아는 부분, 또 하나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만난 친박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들, 이번에 출마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친박 연대 비슷한 거 만들자 혹은 대통령 모셔가지고 가닥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무슨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한 명도. 그게 아니고 오히려 각자 도생해가지고 일단 국회로 들어가자.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겠노? 최경환 장관 얘기 그대로예요. 각자 도생해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모이면 안 되느냐? 대통령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돈 문제도 저는 이번에 10억 빚이 있다고는 처음 들었는데, 근데 최경환 장관이 그대로 하면은 유 변호사가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대통령 돈이 이러니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나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 우리가 한 달 있으면 100억 모으지 못하겠어요? 모든 걸 가로세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결하는 척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대해서 우리 동지들이 내가 대통령 후보 나가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 편하게 사시도록 내가 대통령 후보 안 나가더라도 100억만 모아드리자. 저는 한 달 안 걸려 다 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10월 팔아서라도 우리가 못 해드리겠나? 그게 최경환 장관 표현이에요. 아무런 도움 하지 않고 가로세라고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이 얘기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뭐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얘기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제가 그 얘기하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분노의 시대 1번이 뭡니까? 1번. 여러분들 분노의 시대 1번 하나 둘 셋 하면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럽니다. 우리 공화당은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로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하고 대통령께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 날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를 만났을 때 동맹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는 그 말을 믿고 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공화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 눈치 본다고 또 탄핵 주동 세력인 김무성 떨거지들하고 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 탄핵 문제도 얘기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코빼기도 안 비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그 만난 누구도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잖아. 정광훈 목사가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더 뭉쳐버렸어요. 제가 한 일주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막 월요일쯤에 대표님 무슨 대강 정리를 안 해주시겠나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마 조원진 대표 말만 믿고 가면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가만히 봤다고. 유튜브들도 서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린 건 뭐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누구로 한 사람도 자기 정치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탄핵 과정에, 투쟁 과정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판이 수도 없이 제가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진짜 건강해지시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또 오늘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 지병도 있었지만은 그걸 그냥 쉬시지 않고 투쟁대회에 오셨다가 돌아가셨고, 또 많은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이나 정조희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초심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정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른다. 감히 유용한 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러한 정당이 아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나 잘해라. 우리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의 이중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이지. 민주당에서는 원래 새빨간 붉은 적폐 세력이고 주사파 친북 친중 세력은 민주당 아예 갈로 바뀌고, 윤석열 정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잘하면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했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해. 제가 그래서 정치를 나름대로 좀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이래 가면은 총선은 폭망이다. 또 유승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또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이제는 중도 보수라 소리 안 써. 진보도 안 쓰고, 삶의 정치, 뭐 이래가지고 들고 나온다고. 국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유튜브를 오늘 얼마나 보는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모르지만, 덥네. 더운데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뭐 어느 유튜브가 와서 나는 막 과음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우리 여성분들 아시겠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목숨 걸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수 우파의 투쟁은, 이러한 보수 우파의 정당은 한 번도 생기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어요. 겁도 없습니다, 여러분. 겁도 없어. 왜?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부정부패가 있고, 우리 그게 있고, 우리 당원들끼리 좀 특징이 있어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시끄러워서 그렇지. 다 개성들이 있으니까 시끄럽죠. 그런데 지금까지 5년, 6년, 7년, 이제 7년 차야, 7년 차. 이미 그 2016년 겨울 17년 하면 벌써 7년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 7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아까 우리 대선배님이 말씀했듯이 세대교체. 자, 우리가 나름대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역구에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많이 없겠다. 총선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거. 두 번째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그런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못하죠. 국민의힘하고 연대하는 경우. 또 유승민이나 이런 배신자들이 또 저쪽에 전라도 이낙연하고 합쳐가지고 유진석이 합쳐가지고 뭐 나가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급해졌지. 한 표가 급하지. 그때 우리 공화당 보고 아이고 막 우리 우파가 전부 다 뭉칩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계의 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대신에 하나는 분명하다. 우리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가서 100만 표만 얻으면은 게임 아웃이다. 그때부터는 세대교체, 젊은 사람들 줄 섭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 옳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저 사람들 지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옳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도 이 삼복더위에 시간적으로 따지니까 저는 매일 교육 가잖아요. 내일은 울산, 모레는 경산, 계속, 그 다음에 28일 날은 예천 봉사활동 많이 오십시오. 아침 10시에 예천군청에서 우리 수제 의용품 분수께 전달하고 어느 면을 맡아서 봉사활동 할 테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예천에 봉사단이 제일 많이 왔다. 갔는데 좋은지 혼자 덜렁덜렁 가가지고 갖다 주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수제연금 뭐라 하니까 이제 몇백만원 모았더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없는 돈에 또 수제연금 기탁을 했어요. 수제연금도 좀 내시고 내일은 내일이 아니구나. 28일 오전 10시까지 예천군청으로 다 오십시오. 요즘 보니까 뭐
권영진 전 시장은 뭐, 자기 무슨 포럼에 50명 데리고 갔다 하고 자랑을 잔뜩 합니다. 오셔서, 수재연금도 전달하고 수재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역시, 우리 공화당 또 예천 동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러 오실 분들은 오셔서 쓰레기도 좀 줍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착해가지고 너무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이제 겁이 난다니까. 하긴 하는데 모자 딱 쓰시고 운동화 신고 호두 장화 신고 장갑 목장갑 하나씩 끼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선이 잠깐만요. 제가 질문 좀 더 받을게요. 총선이 한 9개월 남아 있습니다. 당에서 교육을 이렇게 빨리 땡겨야 하는 이유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선 때하고 좀 다르죠. 대선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한테 민주당이 1% 이긴다고 얘기해서 제가 참 정말 곤혹스러워서 조금 입장이 곤란했어요. 정권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총선은요. 지역구, 저는 지역구 나가든 비례대표 나가든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만은, 지역구는 야당, 민주당은 찍지 마라. 정의당, 좌측은 찍지 말고 오른쪽 찍어라. 그 대신에 비례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또 부패스러운 붉은 저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국회에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을 찍어줘가지고 국민의힘의 견제 세력으로 만들어주다. 이게 여론을 돌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홍보 전사가 돼야 돼. 우리 공화당 봐라. 6년, 7년 그 투쟁을 하는데 구설 하나 없다. 밖에 나가는 놈들이 뭐라 하는데 웃기네. 당비 한 푼도 안 내는 놈들이 당비가 어디 서는 줄도 모르는 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너희끼리 떠들어라. 오늘 정미영 총장 5주년 됐는데 이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때부터 분탕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분탕 세력들이 다 죽어버렸어. 우리 총선 때 유영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영아 오다를 받아가 변희재, 홍문종, 가로세로 강용석이와 김세희가 우리 공화당 죽이려고 저를 대구에 보수 중심 대구에 불러놓고 딱 했잖아요. 내가 유영아 만나서 켰다니까. 뭐하는 일들을 하고 너가 뭐 했냐고. 비대위 하자했을 때 홍문종이라는 사람이 유영아 너 못 믿겠다고 대통령 만나 봐야 된다고 바닥바닥한 사람이 홍문종인데 그런 인간들하고 변희재는 지금 완전 배신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하고 있고 가로세로는 저끼리 쏴가지고 강용수한테 내가 당을 10억에서 40억 주고 팔아먹겠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하고 그런 놈들 모아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죽이겠다는 유영아는 반성하고 우리한테 사과해야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다 나가면서 홍문조에 감옥 가면서 유영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마이크 대고 유튜브에다가 대통령님 유영아 절대 믿으십니다 합니다. 울면서 감옥도 가보고 강용석이 김세희는 지금 유영아 깐다고 난리고 내가 그 김세희한테도 유영아 좀 그만 까라. 깔려면 이 사람아 좌파부터 먼저 좀 까고 이준석이한테 최경환 선배가 했는 얘기가 뭐야? 너 왜 자꾸 보수 쪽에다 화살 대냐? 너 좌파부터 좀 까고 가야지. 그거 잘못됐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돌이켜보라고. 왜 그 사람들은 뭉쳤다가 찢어지고 저끼리 욕하고 갈라서고 난리나고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흔들림 없이 어렵다 싶으면은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폭설이 내리면 사람이 집회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라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처음에 다 도망가고 5월 27일 날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태극기라 하는 태극기는 다 사라지고 5월 27일 날
5월 28일 계룡산에서 만나가지고 6월달 돼가지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태극기 첫 부활 태극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종로까지 가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우리 보고 또라이다 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행진하는데 전부 또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고 떠들었었는데 우리 뭐 다 또라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랬어요.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왜?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고 거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6년간 겪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집회하는데 우리 보고 또라이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보고 또라이라 하는 놈이 또라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또라이라 하는 놈이 또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6년의 세월은 그렇게 간단한 세월들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요즘은 윤석열이 믿으니까 저가 뭐 대본이 PC가 가짜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경계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지지하는 보수는 저것들 또라이 아이가 간다고 저거가 야당에서 안민석이나 송영길 이런 자들이 왜 저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잘못시켰다는 거 아는 거야. 대통령 만나신 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 대통령 만나신 지가 1년 6개월 됐어요. 제가 누구한테 켰어? 나는 문재인이가 양산에서 책 팔고 상황 노릇하는데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한 고통을 주고 정권을 잡은 놈이 상황 노릇을 하고 양산에 있는데 잠을 못 잔다. 그게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 전체의 마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함부로 행동하시지 않고 말씀도 함부로 안 하시지만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 불법 거짓이고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그런 반핵행위고 반국가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고 그 정의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다. 거기에 여러분들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뵈니까 버스 한 2대 오신 것 같아요. 8월 15일 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된다. 함부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전사다. 우리가 했던 7년간의 투쟁, 이번 8월 15일 날 여기 있는 분들 플러스 손에 손잡고 부산에서 버스 한 5대 만들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버스 2대 오셨네. 딱 내가 시야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15일 날 많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정광훈 목사 쪽은 이제 한계가 오고 거기에 묶여. 우리가 정광훈 목사 얘기도 안 해요. 왜? 우리는 이미 정광훈 목사하고는 달라. 정광훈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홍문정이가 정광훈 목사하고 합쳐야 된다고 감옥에 계신 대통령의 내용을 압니까? 합쳐야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저 종교 집단은 신비주의고 기적주의인데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간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거짓 불법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탄핵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정광훈 목사는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홍문정이 실존하려고 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최고위원회 할 때 위대하다, 여러분들이 위대하다 이런 말씀은 8월 집회 많이 오시고 또 제가 출연하는 방송 빠지지 말고 다 보시고 쪽팔리게 2,000명도 못 넘어가지고
만 명 하면 게임 아웃. 왜? 만 명 하면은 다 부릅니다. 모든 방송이 다 부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전력하시라. 그리고 오늘도 방송 보는 방법이라도 좀 복사해가지고 하나 드리라 했더니 그 준비가 안 됐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순선 수석, 그 다음 김문영 박사, 시사, 경제, 또 제가 백악관 제니박 기자하고, 그 다음에 남강규 고려대 교수, 그 다음 우리 조희철 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5시 하잖아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7시로 이번 한 3주 동안 교육 동안에 7시로 시간을 바꿨어요. 그것도 보고. 왜 보라 하느냐?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안 보고. 제가 만들었는데 왜 나만 외우냐고. 우리 최고위원회 내에 있는 분들 왜 못해요? 이거 시험 치듯이 외워야 된다니까. 외워야 된다. 우리가 공약이 뭔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까 이거 나눠주면서 가잖아요. 이거 교육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 잘 보셔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 공화당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공화당은 첫째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의 비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던 빨간 걸 해놨잖아요. 응? 비전에 행복한 국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나라가 행복한 국가예요. 거기에는 정의롭고 자유롭고 진실되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 너가 공화당은 도대체 뭐 하라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국가 목표 이 용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법치국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법치국가. 우리의 국가 목표. 두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창조시장 경제국가, 경제강국. 세 번째, 어려운 국민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촘촘한 복지국가. 네 번째,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문화국가. 다섯 번째, 재난 안전 걱정 없는 안전 1등 국가. 이것이 우리가 국가의 목표로, 국가의 비전, 그것은 행복한 국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안전한 이러한 나라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면요, 누가 시비 걸면은 다 얘기할 수, 국민의힘 그 떨거지들 시비 걸면 다, 너는 도대체 너그 당에 당가는 아냐? 50만 당원이 당가를 다 부를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정당 어디라고요? 우리 공화당. 공화당. 아까 김재국 최고께서 강령 나중에 밝혀지겠지. 이거 대통령이 주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국민교육 현장과 같이 당의 강령도 외우시고, 이거는 들고 다니시면서 심심할 때마다 보세요. 그럼 사람 있을 때 지하철 탁 타면 딱 펼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궁금해하면은 요래가지고 저거가 주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딱 버스 옆에 앉아서 딱 펼쳐가, 일본 펼쳐가 딱 보는 거야. 다 봤지만 딱 보면 옆에서 저거 뭐지? 저거 공화당, 우리 공화당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젊은이 청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본인은 거꾸로 보면 됩니다. 상대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제가 한편으로 기분이 좋은 것은 부산시당 위원장님, 부산시당이 조금 힘들고 했지만 저는 그래요. 다 돌아오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왜?
시간 많이 지나면 돌아오기가 쑥스러우면 못 돌아. 그냥 다 오시면 된다. 8.15 때, 조금 서운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신 분들한테 아까 같이 과음 지르지 말고, 이제 다 품어야 돼. 응? 대박이라고 따로 한번 모이게 만나게 해드릴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하셨다 봐라. 박수 한번. 여러분들 오늘 강령도 요 안에 보시면은 이 강령이 있잖아요. 7대 강령, 우리 공화당 강령, 7대 강령, 이거는 소중하게 한자 한자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써주신 거니까 소중하게 보시고, 앞에 7월달 나갔던 보도자료를 왜 첨부시켰을까요? 보도자료. 앞에 이거 보세요. 이거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이거 보시면은 앞에 보도자료, 7월달 보도자료를 다 넣었어요. 뭐냐? 요새 벌어지는 이슈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낸 거예요. 그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은 양평 고속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쭉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보도자료를 한 개 내지 두 개 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를 읽어보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현재 이슈, 현재 뭐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텔레비에서 맨날 뭐 패널들 나가지고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이슈들을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발표해 놓은 거예요. 보도자료로. 그래서 보도자료도 꼭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줄 치면서 읽어야 돼. 줄 치면서 쫙 읽어보고, 우리가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뭐냐.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양평 고속도로 부분 나와 있죠. 오염수 부분 나와 있죠. 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 뭐 이 개떡 같은 법에 대한 우리 입장도 나와 있죠. 뭐 그렇게 이 보도자료들이 있을까? 이거 꼭 읽어보세요. 우리 당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 당으로 연락 주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보도자료. 그 다음에 내일 울산도 교육을 하는데, 저는 뭐 아까 김문현 박사도 하대요. 뭐 다르게 강의를 한다 해서 뭐 어차피 다릅니다. 날마다 다 새로운 머리에서 막 생겨요. 사람이요 너무 분노하고 사람이 막 너무 그거 하면은 다른 데 말고 이 머리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또 복 받은 거는 원고가 없는 거는 저는 한번 써봐요. 한번 써보면은 그 숫자까지 제가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좀 복을 받았다 이래보는 게, 한번 써보면 뭐 나름대로 다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볼펜 딱 들고 쫙 줄 거 하면서 보시고, 내일 울산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까 대표님, 더우신데 교육 다니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예. 요새 근래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한테 섭섭한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대해서 비난을 하고 엄해를 하고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발해야죠. 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솔직히 섭섭하지 않습니다. 5년 가까이 그렇게 감옥 갔다 나오시면 힘듭니다. 단지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지들이 참 서운하겠다. 한마디라도 그때 사저 오실 때 10분의 9가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강매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사람들. 또 하나는 삼성병 오실 때 화한 3,000개 한 게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얘기를 빼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께 그날 뭐 사저 엄청나게 오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 올 겁니다. 이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섭섭한 마음 없다. 단지 하나 좀 진짜로 건강을 제대로 회복하시고,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달라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투쟁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국회를 우리가 국회를 시켜서 국회 재진입을 하든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들은 감옥을 보내야죠. 그게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용기 없고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놈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면은 윤석열 정부 지나고 김무성 배신했는 김무성 떨거지들이 정권 옆에 다 있으면 그냥 묻힐 것 같이 절대 안 묻힙니다. 절대 안 묻힙니다. 묻히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까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한 발도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요, 그 고발은 누가 합니까? 지금 뭐 대통령께 뭐 고발을 해야 이러지는 못하고 뭐 사실 관계가 아닌 것은 뭐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걸로 욕하는 거. 욕하고. 대통령한테 욕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죠. 해서 뭐 대통령께서 뭐 말씀을 어떻게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 법률팀에서 뭐 해서 또 유영아가 그런 것 좀 하라는 거야. 유영아 이런 비슷한 이영환과 탤런트가 박근혜 대통령 입에도 담지 못한 그런 가짜 뉴스들 나오면은 잡아넣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법무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영아 변호사 사무실 김만수가 전략국에서 감축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계십니까? 김한수는 이미 그 떠나서 다른 직장에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재판관 뭐 그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김한수가 영화 사무실에 계속 있었다 하는 그 내용들은 뭐 많은 분들이 아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저희들이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것은 저는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 태블릿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럼 왜 켰어? 아니 그 독일의 그 태블릿 PC가 같이 갔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데 왜 그래 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도 밝혀지겠죠. 질문 없으세요? 내용 강의를 하고 나면 질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땀 흘릴까봐 봐주는 거죠 지금. 좀 다물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저는 YTN 여러분들 꼭 보시라는 얘기가 제가 예측대로 갑니다. 결국은 유승민, 이준석 다 나가고 저쪽에 비명계, 호남 중심의 비명계 나가서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뭐 유승민으로 봐서는 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지각 변동이 생기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끼리는 뭐 이용하고 어떻다 저렇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고 조원진이가 있고 우리 공화당이 있으면은 겁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겁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질문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네, 지금 예. 대표님이 유영아 말했듯이 대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방금 맨날 가겠다고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꼭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 우리 택시 기사님 커피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왜냐면 조원진 발 끝에서
머리끝까지 대통령이십니다. 저분이 부산에서 개인 택시, 범위택시.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데 호남 분이잖아요. 전라도 분인데 저렇게 온 손님마다 우리 얘기하신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도 다 팽개치고 오신 자, 이거 밑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면 서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 대통령 생각하면서 용서를 하면 안 되나? 항상 한 개만 생각하자고요. 내 제가 감정, 방금- 내가 또한걸 버리고 어쨌든 속 상하고 막 그러면 대통령 생각해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분이 오늘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동지라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죠. 동지가 뭔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동지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청와대 계실 때 정규제 주표라고 대답하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지다. 개인적인 감정은 큰 우리 공화당 안에서는 또 대박이 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제가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면은 다 끝나고 찌질 먹고 싸우든지 싸우라고. 젊은 데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몇 시인가요? 시간 봐라 정확하게 맞췄다.